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리도 황순원의 이리도, 황순원의 독짓는 늙은이, 요거 다 공부했어. 일단 올해는 황순원 나오면 일단 제1의 예상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도록.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신기하죠. 요건 섬이 아니야. 이리도, 이리까지도 이러면서 서리법으로 이 여운을 주는 종결 방식이었다. 3인칭, 제시문은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오지만 황순원의 이리도 요거 시험 본 부분 11에서 14번은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도 된다. 만수 외삼촌의 시각에서 내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몽고인 주인을 관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이제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은 원래 3인칭 관찰자와 전지적 작가 시점이 결합된 시점인 거야. 그거는. 자, 11번 문제, 14번 문제, 12번 문제 다 중요하게 풀었고, 다음 소리곱세. 요거는 2006년 6월 평가원 57에서 60번이야. 0606 평가원 57에서 60번.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독서비문학은 그 교육청 수능평가원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아서, 또 그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 그걸로 하면은 이제 정답이 너무 따라서 그러므로 욕한데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런 데서 답이 다 보인다고 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능평가원 교육청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근데 수능평가원 교육청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자, 소리곱세의 정의부터 나와요. 소리곱세는 굵기가 일정한 금속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 기둥을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 수혜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소리곱세의 정의라고 딱 적어. 일반적으로 소리곱세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냅니다. 자, 소리곱세의 크기와 음의 높이는 반비례 관계다. 원래 소리곱세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존 쇼어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었다. 자, 기준음 별표 치자. 일종의 이제 도량형 역할이야. 기준 역할이야. 기준 역할. 별표 치고, 도량형은 통일되어야 돼. 1m는 대한민국에서도 1m가 똑같아야 되고, 저 프랑스에 가서도 1m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나라마다 다르면 문제가 생겨. 그게 도량형을 임금님들이 예전에 통일시켰던 이유가 된다.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곱세가 건반악기에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곱세로 악기를 조율하였기에 지역마다 달라요. 연주자마다 달라요.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졌다. 이게 문제 상황이다. 조금씩 다른 기준음이야. 기준음이 다르면 큰일 나죠. 자, 나라마다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협연을 한다고 할 때 프랑스에서 온 연주자와 독일에서 온 연주자와 영국에서 온 연주자가 악기가 조율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불협화음인 거지. 자, 문제 상황이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기준음이 문제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게 표준 소리곱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17번인 거죠. 17번에 5번의 근거 중에 하나다. 표준, 기준음이 다르면 안 되니까 표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표준 소리곱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유추해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표준이 필요한 거지, 기준이. 문제 상황이다. 소리곱세가 자,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1834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자, 문제에다가 다 세목을 쳐. 문제 상황이 분명히 나오죠.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기준음의 부재, 조율의 문제점. 자, 1문단 정리합니다. 기준음의 부재 그리고 조율의 문제점이야. 기준음의 부재와 조율의 문제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조금씩 다른 기준음을 가진 소리곱세.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면 불협화음이다. 항상 도량형은 통일되어야 한다. 나라마다. 이 문단 갑니다.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자, 이 문제 세목골쳐 문제 상황이야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곱새가 만들어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자, 맥놀이의 정의가 나옵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자, 맥놀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이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자, 즉 이꼴 관계하고 즉 4헤르츠입니다. 기준이 4헤르츠 정도일 때 측정이 가능해요. 자, 진동수의 단위가 헤르츠인데 1초 동안의 횟수야.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맥놀이 진동수의 정의다. 3문단 가보자. 샤이블러의 실험에는 여러 개의 소리곱새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악기의 A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곱새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곱새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헤르츠가 되게 하였습니다. 4헤르츠. 이것은 1번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보다 4헤르츠만큼 큼을 의미합니다. 자,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 진동수. 자, 이건 두 음의 진동수의 차이에 해당이 되겠죠. 4헤르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곱새를 만들어서 2번 소리곱새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곱새는 1번 소리곱새에 비하여 8헤르츠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곱새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곱새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곱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곱새가 1번 소리곱새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죠. 1번 소리곱새가 높은 도라면 56번 소리곱새는 낮은 도가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갈 때 그게 1번 소리곱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래 소리곱새는 56번. 비웃었어. 자, 자, 56번 소리곱새에다가 낮은 도라고 적어. 1번 소리곱새에다가 높은 도.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곱새가 1번 소리곱새에 비하여 4헤르츠 곱하기 55. 이게 중요해. 자기 건 빼야지. 자, 1번 소리곱새가 있고 56번 소리곱새가 있는데 자, 4헤르츠 곱하기 55라고. 아, 여기서 자기 거 빼고 하니까 55를 곱해준다는 것을 저기 알아야 거기 17번 16번 문제 계산이 정확해지는 거야. 자, 4헤르츠 곱하기 55 계산을 해놨죠. 220헤르츠만큼. 56번 소리곱새인데 55를 곱했다고. 즉 220헤르츠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2배가 된다는 것은 밑줄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미 알려져 있었다. 자, 이미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 여기서 15번에 3번 악기 음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수도 커짐을 발견했다. 이게 틀린 거야.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고. 또 16번의 기억. 이게 이제 맞는 근거가 돼요. 여기서 이 문장이. 2배가 된다. 자,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의 2배야. 2배. 2배이고 그 차이는 220헤르츠이므로 1번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는 자 440헤르츠다. 56번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는 220헤르츠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440Hz 대 220Hz야. 자, 440 대 220. 이제 유추 문제가 원래 수능 역사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2대 1은 2대 1은 4대 X값. X 대 4가 되겠지. 4대 X값. 이렇게. 2대 1은 4대 2. 요 유추 문제야, 유추 문제. 440 대 220Hz야. 그런데 문제에서 16번 윗그릇 내용으로 보아 샤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곱새가 220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라고 나오죠. 200Hz. 200대 X값이지. 그래서 X값을 우리가 딱 100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자, 유추 문제가 어려워. 역대 수능 평가원을 잘 뒤져보면 유추의 원리에 의해서 비유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니까 1번 소리곱새가 2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 옳은 설명. 자, 440Hz 대 220, 그리고 문제에서 200대 X값인데 X는 100이야. 100Hz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빼도 2배 차이가 나는 거야. 200대 100. 자, 그러면 100을 구하려면 몇 개의 소리곱새가 필요하느냐? 자, 이게 100이 나오려면 요게 몇 개야? 25죠. 그러면 4 곱하기 25가 10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소리곱새가 몇 개가 필요할까? 하나 더 많아야지. 그래서 1번 소리곱새에서 몇 번? 26번 소리곱새. 26번 소리곱새니까 25를 곱한다고. 여기 56번 소리곱새니까 55를 곱했잖아. 제시문에서 곱한 거의 예시가 나와 있다고. 자, 그래서 기역을 보면 16번의 기역을 보면 1번 소리곱새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곱새는 100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1번 소리곱새의 절반이니까. 이거 맞죠? 100Hz. 그러면 이제 100Hz가 나오려면 4 곱하기 25를 해줘야 되니까 소리곱새는 몇 개 필요할까요? 26개가 필요한 거죠. 자, 디귿.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곱새의 개수는 26개일 것이다 라는 거야. 니은. 처음과 마지막 소리곱새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00 빼기 100은 100Hz.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돼 있는 사람 손들어. 계산을 딱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평가원 당시 막 시간에 쫓기니까. 자, 2009 수능 공룡 발자국이 있었고 계산 문제는 매년 나와. 간단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쫄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알고 보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자, 니은은 100, 디귿은 26개일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고쳐주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 자,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의지하여 샤이블러는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건반의 A음을 440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 별표처,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준이 조율음이 기준음을 내는 것이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음 별표, 조율의 기준음, 이게 이제 도량형이 통일된 거야. 한동안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요한 샤이블러의 업적. 그게 이제 15번이 되겠습니다. 요한 샤이블러의 업적. 자, 맥노리 현상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악기의 기준음이죠. 정확한 진동수를 구하였다. 측정을 통해서. 3번 음 높이가 높아질수록 진동수도 커짐을 발견했다. 자, 요거 이제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거에서 샤이블러의 업적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4. 악기의 조율에 사용하기 위해 소리곱새를 발명했다. 존 쇼어죠. 일문단의 존 쇼어. 소리곱새를 음향학 연구를 위한 실험 도구로 채택했다. 자, X합니다. 이거는 조율을 위해 기준음이 되는 소리곱새의 진동수가 4Hz라고 계산한 사람이 샤이블러야. 기준음이 되는 소리곱새의 진동수 4Hz. 이렇게 정리해서 2번으로 할 것. 자, 16번은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1번만 맞습니다. 17번.
슈투트가르트 피치가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죠. 이것이 도입된 곳에서 일어났을 일은 표준 소리곱세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라는 거야. 이 락보우 형태가 바뀌었다.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음악 애호가들이 증가했을 것이다. 낮은 음을 쓰는 곡이 많아졌을 것이다. 알 수 없는 내용이고 4번으로 간 녀석들이 좀 있는데 덧붙이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맥놀이에 대한 실험 연구가 자 증가했을 것이다. 자 맥놀이에 대해서 언급한 건 뭐 이문 단위만 나오는데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음악가들이 자 표준 소리곱세에다가 저거 기준음 표준 소리곱세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번에 5번으로 해준다. 그래서 기준음은 440Hz고 자 단순한 의 문제인데 의외로 조급하게 풀면 틀려. ABC의 의미 관계인데 단단하다에다가 스몰 a 반대말 약하다 스몰 b 또 반대말 세다 스몰 c야. 그런데 여기서 A하고 C는 관련성이 전혀 없어요. 즉 단단하다하고 세다는 관련성이 없다. 1번 어리다의 반대말이 젊다 아닙니다. 너 아직 어려. 좀 더 커야 돼. 그러면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되다 이렇게 가야죠. 젊다하고 안 맞아. 젊다의 반대말은 늙다죠. 그런데 늙다가 C인데 어리다하고 또 관련성이 있죠. 늙었다, 아직 어리다, 다 늙었다 뭐 관련성이 좀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2번 나쁘다의 반대말 좋다, 좋다의 반대말 싫다. 그리고 싫다하고 나쁘다는 뭐 나쁘니까 싫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관련성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나빠서 싫어한다 이렇게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는 있는 거야. 나빠서 싫어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시에서도 정서에서도 아 나 혼자로구나 외롭다. 어머니가 그립다. 나는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네. 그래서 슬프다. 이 외롭다, 그립다, 슬프다라는 감정은 전혀 다른 감정이야. 그것을 같은 감정으로 착각하면 안 돼. 외로움은 외로움이고 그리움은 그리움이야. 슬픔은 슬픔이고. 근데 이게 저기 윤동주의 별이는 밤에서 외로우니까 그리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슬프다 해서 같은 감정으로 이 뭉뚱그려 가지고 틀리는 사례들이 생기니까 전혀 다르다. 자, 나쁘니까 싫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인과적으로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 자, 단단하다 세다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여기 나쁘다 싫다도 직접적인 관련성 없고 3번으로 간 녀석들이 좀 있네. 받다 주다 반대말 주다 빼앗다. 빼앗기다 아닌가요? 뭐 이러는데 빼앗기다가 아니고 이건 이제 빼앗기다라면 받았다겠지. 줬으니까 받았겠지. 주다 받다 반대말. 그 다음에 빼앗기다가 아니라 빼앗다 그대로입니다. 주고 바로 빼앗았다 반대말이죠. 사로 간 녀석들도 있네. 밉다 곱다 반대말. 곱다 거칠다 반대말. 거칠다 밉다 직접적인 관련성 없고 밀다 당기다 반대말. 당기다 시간을 당기다 시간을 늦추다 또 반대말이죠. 밀다하고 늦추다는 또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8번은 1번으로. 근데 이제 이게 봐봐 2006년 6월 평가원인데 맨 마지막 57, 58, 59, 60번에 있어서 시간 부족 때문에 평가원 당시도 이 세 문제가 다 어려웠어. 이게 58, 59, 60번 시간 부족 현상 때문에. 그리고 집에 와서 통곡을 한다니까. 시간만 있었으면 다 맞았을 텐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시간 안에 다 푸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다음 문법 문제 가보면은 요거 오늘부로 꼭 알아둬야 돼. 이 19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간접사동이 있고 이제 그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이는 사동이 있고 개하다 사동이 있잖아. 이게 가하고 나는 전혀 같은 뜻이 같은 뜻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거기 가하고 나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능동하고 피동은 의미가 거의 유사해. 능동하고 피동은. 영어의 수동태. 뭐 아이가 트럭에 치였다. 트럭 운전사가 트럭이 아이를 쳤다. 뭐 이랬을 때 초점을 뭐 트럭에 두느냐 어린 아이에 두느냐에 따라 능동. 그리고 이제 수동태 이렇게 나오듯이 자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건 똑같은 뜻이야. 근데 주동하고 사동은 전혀 다른 뜻이야. 이건 같은 뜻일 수가 없어요. 주동하고 사동은 원래.
그런데 사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는 거하고 계하다도 사동이지만 이희리기 우구추가 붙는 것은 직접도 되고 간접도 돼. 이건. 그런데 계하다 이거는 간접만 되기 때문에 같은 사동이라고 하더라도 뜻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조동하고 사동은 뜻이 애초에 달라. 이걸 문법 문제에 냈더니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야, 학생들이. 자, 이런 문제를 내본 적이 있어. 철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한번 적어도 이것도 야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 철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릴 수 없다.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게 할 수 없다. 철수에게 풀릴 수 없다. 근데 같은 뜻이라고 착각을 해. 철수가 문제를 푸는 거고 철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릴 수 없다. 같은 뜻 아니야 저거. 사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거고 또 한 가지는 무늬만 사동인 게 있어. 소를 먹이다 하고 명성을 날리다. 이희리기가 붙었는데 요거는 소를 사육하다 뜻이야. 그래서 철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요건 명성을 떨치다 뜻이야. 연을 날리다 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사동으로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하고 밥을 먹이다. 이건 사동 맞죠?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요거는 연을 날리다. 이것도 사동 맞죠? 연을 날게 하는 거야. 연을 날게 하는 거고 밥을 먹게 하는 거니까 사동인데 사동에서 조심해야 할 거 정리하니까 이건 사동 맞는데 요거는 얼핏 보면 무늬만 사동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사동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소를 사육한다 뜻이고 그 영화 배우는 70년대에 명성을 떨쳤다 이 뜻이야. 연을 날리다 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명성을 떨치다 소를 사육하다 이건 사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 먹이다 날리다. 그래서 사동이 되려면 동생에게 철수가 밥을 먹였다. 그 다음에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연을 날리다. 이게 사동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정리하고 철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릴 수 없다는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 가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와 나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도 완전히 같은 뜻이 아니라고. 하물며 주동은 직접 행동하고 사동은 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능동피동은 바꾸면 의미가 비슷해. 같은데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딱 정리를 해두라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사동이라고 하며 사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다 입히다. 이희리기 우구추에서 희가 붙은 거야. 이건 직접도 되고 간접도 돼요.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직접 입혀준 게 있고 입히셨다. 입어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입게 만든 게 있는데 다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 이건 간접만 된다는 거야. 계하다는. 가에서는 입다에 전미사 희를 결합하여 사동을 실현하였으며 나에서는 계하다를 더 붙여 사동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가와 나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기억, 가는 딸이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이 돼. 그러나 나는 후자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간접만 된다. 요거 꼭 하나 공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정리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걸로는 요거 정리. 철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게 철수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런데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 문제는 수능 문제고 철수는 이제 초등학생이거든. 그래서 철수에게 그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릴 수 없다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철수가 문제를 풀기 싫어해. 그래서 풀릴 수가 없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야. 저 두 번째 뜻은.
그러니까 철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철수가 능력이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다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둘 것. 그래서 이 앞에 건 능력 부족, 실력 부족에 가깝고 뒤에 건 수준 차이가 난다거나 철수가 싫어해서 또는 철수가 누가 감췄어 문제를. 그래서 문제는 없었네. 문제가 없어졌네. 그 문제는 철수에게 풀릴 수가 없네. 이런 뜻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뜻이 추가되는 거야. 저쪽 뒤에 거는. 그래서 이 사동에서 꼭 하나 세 가지 정리한다면 세 번째 절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야. 주동하고 사동은. 이건 같은 뜻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일이기가 피동도 되고 이일이기 우구추가 사동이니까 이일이기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동이냐 피동이냐 헷갈릴 때는 영어로 수동태야 이게. 그래서 영어식으로 이제 수동태가 되는지 당하는 건지 요건 사동이니까 말 그대로 시키는 거야. 사역장, 사동, 하게 하다. 그래서 뜻으로 문제 자체가 피동인지 그 다음에 시키는 건지를 따져보는 거지. 1번 다정이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 차다, 채우다야. 차이우다. 사동이 이유, 사동접사 이유가 붙은 거야. 차다에 이일이기 우구추 중에 이제 이유가 결합이 된 거야. 그래서 채우다가 된 겁니다. 크다도. 자, 크다에 이유가 붙으면 키우다가 돼요. 의탈락은 규칙 활용이고. 그래서 이유가 붙는 것도 있어. 키우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역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유리잔마다 찬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직접만 되죠. 채웠다는 직접만 되는 거야. 이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 자, 밥을 먹이려고 직접 떠먹여 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먹게 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업히고 앞서 걸으셨다. 자, 먹이다, 먹이려고. 업다, 자, 업히고.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업히고 앞서 걸으셨다.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기다, 신기다, 신겼다. 정원이는 집에 초대한 친구들에게 졸업 앨범을 자 보여주었다.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보라고 할 수도 있고 발레화를 사서 직접 신길 수도 있고 신게 할 수도 있고 자 직접 업혀줄 수도 있고 업으라고 할 수도 있어. 직접 먹일 수도 있고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2, 3, 4, 5는 직접 간접 다 돼요. 묶어도 직접 간접 다 돼. 근데 1번은 딱 직접만 되는 거지. 1번은 직접만 된다. 자, 그러니까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틀린 녀석들이 제법 좀 있고 추가적으로 칠판에다 필기해 준 걸로 이거 사동 주동 늘 나오니까 정확하게 정리할 것. 자, 그래서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게 요거야. 20번 보기와 같은 표현상의 오류를 범한 것.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또는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자, 아버지는 다음에 쉼표 하나. 그러면 아들이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웃으면서 다음에 쉼표 하나.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신 거야. 자, 그래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야. 1번.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자, 명복을 빌 수는 있는데 애도를 빌 수는 없죠. 애도하며 명복을 빕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 생각되다, 어지다. 이중피동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어. 또는 나는 철수와 함께 영희를 만난 거야. 그래서 나는 다음에 쉼표 또는 철수와 다음에 쉼표에서 중의적인 문장이 되죠. 합격자 발표는 정문에서 한다. 자, 발표한다를 발표 두 번 나오니까 합격자 발표는 정문에서 한다. 학생은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한다. 자, 절대로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자, 절대로는 부정서술어
정말로 열심히 해야 한다야. 자, 그래서 사동에 대해서 추가 학습을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줬고, 자, 철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주동하고 사동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것. 주동은 직접 하는 거야. 사동은 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능동하고 피동은 유사하다. 의미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 질문하십시오. 칠판 지우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